사실 레드 복장은 사실 사연이 있어요. 저희가 다 같이 통합으로 세미나를 아마 3월에 처음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뭔가 열정 있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첫 세미나 때 저희가 의상 컨셉이 그 팀들 모두가 다 빨간색을 입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6개월, 7개월이 지났어요. 어떤 색깔을 맞춰서 입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으로 저희가 첫 번째 드레스 코드인 레드를 다시 선택을 했는데, 빨간색 옷을 입을 때 보기만 해도 열정이 막 올라오지 않던가요? 사장님도 그렇죠. 제가 3월에 처음에 크라운이 되던 그 달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조금 느꼈어요. 옷을 입으면서.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도 다시 시작해본다는 마음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사장님들에게 오늘 이 세미나가 아마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또 바람이 좀 있고요. 자, Y 아미코젠 할 건데 왜 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이걸 왜 하냐? 여기 왜 왔냐? 이걸 왜 계속 해야 하느냐? 힘든 문제들, 고민 있는 문제들을 왜 이겨내고 계속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회사에 대한 비전도 좋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좋은데, 한 가지 딱 기억하고 들으셔야 할 이유는 사장님이 왜 아미코젠을 해야 되는지도 항상 기억하고 들어주셨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미코젠이 아닌 아미코젠 밖에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영업사원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잘 되느냐의 문제예요. 사장님들이 다른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근데 이거는 사장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어려워지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일 재밌는 게 이거 아닌가요? 여보 미안해 또 망했어? 이게 자영업자를 약간 비하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굉장히 폐업률 높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새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보다 포기하고 문 닫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자영업을 포기하면 남는 건 빚이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월급쟁이들을 제일 부러워해요. 시간만 때우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면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월급쟁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사장님들이죠. 자기 사업 하고 싶죠. 와, 그러면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라면 나 밤새도록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자영업자들이 뭐라 그래요? 쯧쯧쯧해요. 지금이 행복한 줄 알아. 이런 거. 이게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 되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살만한 건 없는데 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오래 버텨야 된다. 제가 나이가 34이거든요. 제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아마 60세 정도까지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관리만 잘하면? 왜냐면 지금 60세 넘어가면 일할 데도 없어요. 하다못해 모텔 아시죠? 모텔 카운터 보는 일 아세요? 제가 저희 엄마가 그쪽 업종에 있어서 잘 아는데, 모텔 카운터도요, 이쁘고 젊은 여자 찾아요. 손님이 모텔에 딱 들어올 때 이왕이면 이쁘고 젊은 여자가 키를 주면 좋대요. 되게 웃기죠? 식당에서 서빙 보는 여자들 외모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손님에게 서비스를 접대하는 사람이 늙고 아주 어르신보다는 젊고 건강한 여성이 낫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60세 넘어가는 노인들은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프기까지 해봐요. 저는 제가 34년 살면서 되게 힘들었던 구간이 있거든요.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 아마 다 있으실 건데, 저는 그때 저희 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내가 제일 어려울 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식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하필 이럴 때 아파가지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아픈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내 자식한테 왜 하필 우리 엄마는 이럴 때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도구가 영원히 사장님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미코젠 밖에는 별로 할 게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팩트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아주 성공한 기업들, 이 기업들은 뭘로 돈 번 사람들 같아요? 자, 여기 페이스북이죠. 카카오톡, 아마존, 인스타그램, 우버택시, 에어비앤비, 여기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부자가 됐던 기업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었을까요? 회원, 사람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제조하지 않죠? 우버택시, 택시가 몇 대나 있을까요? 우버택시 안에. 한 대도 없죠. 택시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최고의 택시 회사가 됐어요. 에어비앤비 마찬가지예요. 단 한 개의 숙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최고의 호텔 회사가 됐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 중독자도 되게 많죠, 지금.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부자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도 이들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죠. 우리가 물건 파는 일은 아니잖아요. 나랑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 내가 가고자 하는 걸 같이 가주는 사람이 모여지면 돈을 버는 일이에요. 사람을 모으는 일이거든요. 나쁜 걸로 가지고 모으자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걸 가지고 빨리빨리 알려서 사람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시진핑이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건 아니죠? 자, 이분이 중국 분이에요. 중국 정부는 사실 그 사회주의 국가 아주 오랫동안이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굉장히 부정적인 나라거든요. 뭔가 50명 이상 사람이 모여도 신고하고 모여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이라는 이 중국 정부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살 건 네트워크밖에 없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격적으로 정부에서 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아주 활성화시키겠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거 공제조합 사이트에 떠 있는 거예요. 자, 다단계 판매는 새로운 유통의 새로운 공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합법, 불법 행위를 하는 다단계 업체에는 절대 안 되는데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소비자에게 더 나은 물질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의 이 거품들을 뺀대요. 여기까지 좋은 얘기죠. 이 밑에는 뭐라고 하냐? 수익을 다시 회원들끼리 나누고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을 2배로 키우는 새로운 유통단계. 근데 나쁜 말이 한마디라도 있나요, 여기?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네트워크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할까? 과거에 불법 네트워크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사례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히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장님들이 오늘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네트워크는 나쁜 게 아니다. 하장님 이제는요 시대가요 네트워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뭘 보셔야 되냐?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내가 빠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돈을 벌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이제 네트워크를 고민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은 위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고 얘기하죠. 몇 억씩 몇십억씩 재산이 있는 분들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아주 간지나는 아주 멋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거 차려놓고 직원들 좀 쓰면서 장사 좀 안 되면 어때요? 다시 투자하고 인테리어 새로 해서 막 돈 들여가지고 몇 년 동안 기회 보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린 그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럼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건 네트워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동영상 하나 틀어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주목하고 있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그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들을 이룬다. 자산 10조 원의 부동산 재벌, 수차례 파산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가격, 자신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자기 PR의 귀재, 그리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린 대선 미국 마당,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트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평면을 꼬집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특유의 자신감과 성공 철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온 도널드 트럼프. 현재까지 이슈와 업체라는 그의 정치적 행보 또한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대요,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는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한다는 네트워크를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다고 하죠. 그만큼 네트워크의 인식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은 아랑곳하고 야유를 보내는 당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막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할까요? 동남아라고 하죠. 뭐예요? 동네 남아있는 아줌마들이 네트워크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 성공해본 적 없는 사람들, 큰 돈 벌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하지 말라고 하죠. 그냥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네트워크 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야겠죠?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제 뭘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네트워크는 해야 돼. 근데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 회사 제품이죠? 여기 앞줄에는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메이 제품이잖아요. 그죠? 더블X 많이들 드시죠? 굉장히 오래된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대중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건강식품, 유니시티 거죠. 건강식품. 건강식품으로 이미 탑클래스에 올라간 회사들의 제품이에요. 자, 이 다음은 어디예요? 화장품, 그죠? 반짝반짝 빛나는 비밀 화장품이네요. 우리 많이 봤던 풀패키지 여기서 이거 사신 분들 많죠? 다 맞으시던가요? 전 개인적으로 초록 색깔 라인이 안 맞았어요. 그걸 아마 제 파트너들은 다 알아요. 초록 색깔 라인만 쓰면 얼굴이 다 뒤집어지거든요. 화장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와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저랑 맞지 않았는데 저는 그게 좋다고 하고 4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됐을 리가 없죠. 이 다음엔 뭘까요? 다이어트 제품들이에요. 단백질 쉐이크나 다이어트 보조제. 자, 이 모든 회사들 다 성공한 회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맞추시는 분. 선물 없네? 제가 개인적으로 드려야 되나요? 이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누군가에겐 굉장히 잘 맞는데 누군가에겐 굉장히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에게 추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죠. 자, 우리의 도구는 어때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와 아미코젠의 도구는 완전히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가 제 지인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니네 화장품 좋냐? 니네 건강식품 좋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전에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전에 S사 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일단 다짜고짜 앞뒤 다 자르고 소금 브리핑하기 시작하죠. 이 소금이 어찌겠죠? 이 사람 속살 못 봤잖아요. 이 사람 엉덩이 못 봤잖아요, 내가. 그런데 엉덩이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실크가 된다고 얘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사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아미코젠을 하고 있는 저한테 물어봐요. 니네 회사 제품 좋냐? 니네 회사 제품 뭐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게 좋은지 아직 모르지. 네 몸을 먼저 봐야 너한테 좋은 걸 추천해주지. 그냥 막연히 좋은 걸 가지고 그냥 막 판매하기 위해 혈안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저희는 컨셉을 이해하시죠? 화장님들의 몸을 먼저 보는 거예요. 화장님들의 속 안을 보고 겉을 보는 거예요. 피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화장님들에게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서 추천해준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가졌던 도구와는 완전히 다른 도구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화장님들은 누군가에게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너가 지금 추천받은 이 제품은 전 세계에서 너한테 가장 좋은 걸 거야. 이 세상에 팔고 있는 아무리 원료가 좋고 아무리 기술이 좋은 회사가 뭘 만들어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품 먹을 때 나는 약발이 안 받더라 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식품을 먹어도 약발이 잘 안 받아 이러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것만 계속 먹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뭐 홍삼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나는 홍삼빨이 잘 받네, 나는 홍삼빨이 안 받네, 이런 얘기는 내 몸을 먼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거를 내가 내 입에 쑤셔넣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장님들은 내 몸을 먼저 보고 하장님들의 지인의 몸을 먼저 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준다 라는 게 아이템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 아미코젠 사업 설명할 때 거의 다 나오는 사진이죠. 유전자 정보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을 얘기하는 거죠. 유전자 정보를 보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장님 연초에 10년 운세들 보시죠? 왜 보세요?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살으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내가 올해 어디가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건 피해가려고 우리가 5만원, 6만원 복채 내고 보는 거죠. 근데 유전자 검사 한 번 하는데 아까워하면 안 되죠. 평생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알려줄 수 있다는데 그렇다고 아주 고가의 비싼 거액도 아니잖아요. 내 몸을 생각한다면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유전자 얘기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나는 이렇게 살다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세상에 자식을 낳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도 사실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유전자 검사로 굉장히 유명해진 두 분이죠. 이 두 분의 아주 차이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아프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했을까요? 아픈 후에 했을까요? 아픈 후에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아프기 전에 했을까요? 후에 했을까요? 전에. 이 둘 중에 누가 죽었을까요? 답 나오죠? 아프고 나서 하시면 안 되고요. 아프기 전에 해야 됩니다, 유전자 검사. 이미 아픈 것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유전자 의학이라는 거. 그런데 아프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내가 건강하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로 오래오래 살고 싶다면 누구나 해야 되는 필수다 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유전자 검사에서 본인의 가슴을 잘라내고 난소를 드러내고 했던 분이잖아요. 본인이 그곳이 안 좋을 거라고 예견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예방 차원으로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이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는 두 분이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식은 아주 어렵지 않죠. 하장님, 일단 제가 하장님한테 여기 박수현 사님 계신데 제가 지인이에요. 유전자 검사라는 정보를 줬어. 유전자 검사 아세요? 그게 뭐예요? 제가 처음에 서우 사장님한테 사업설명 들을 때 유전자 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친자 확인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하면 그 정도 상식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지한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거기. 근데 들으면 되게 재밌어 해요, 사람들이. 저도 재밌었고요, 처음 들을 때. 내가 모르는 얘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유전자 검사하면 엄청나게 막 엄청 거대하게 뭘 막 복잡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잘 모를 때 그렇거든요. 근데 들어보니 특수 면봉으로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만 간단하게 채취하면 할 수 있대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보급되는 게 굉장히 빠르겠죠.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특수 면봉으로 사장님 입 안에 있는 상피세포를 긁어내면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검사를 하면 이렇게 46가지 유전자를 12가지 항목으로 나타내줍니다. 자,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하기 시작하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외형적인 6가지의 특징과 내형적인 6가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형적인 특징은 탈모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 눈에 많이 보여요, 지금. 자, 탈모는 아버지 따라 유전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대머리면 자기도 대머리가 될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대머리라 명절에 집안을 가보면 큰아빠, 삼촌도 다 대머리야. 그럼 어떻게 돼요? 걔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 젊은 사람들 머리 안 빠지고 싶다. 그러니까 막 미용실 가서 막 두피 클리닉 받고 아주 비싼 에센스나 스프레이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걸 알지 못하면 고칠 수 없죠. 탈모 막을 수 있습니다. 탈모 유전자 보면. 그 다음 여자분들도 관심 많은 그게 뭘까요? 여기 체질량 질 수 있네요. 비만 유전자 볼 수 있어요. 비만 유전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요. 다이어트는 사실 모든 여자들의 관심사. 특히 요즘엔 남자분들도 술을 많이 드시고 하다 보면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니까 배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장님들이 왜 먹어도 남들이랑 똑같이 먹어도 더 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운동을 했는데 쟤는 살이 잘 빠지는데 나는 왜 안 빠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으면 먹는지. 저는 그런 사람 제일 부러워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완전 삐쩍 말라지는 사람 있죠. 막 입에다가 막 음식 못 대는 사람 세상에 제일 부러워요, 저는.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야 살거든요. 그것도 매우고 짜고 자극적인 걸 먹어야 풀리거든요. 근데 야, 입에 되게 웃으시네. 저분이 그래요. 저분 스트레스 받으면 아예 못 먹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요? 스트레스 받는데 그거라도 있어야지. 왜 그런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진단을 받아야 처방이 나오죠. 병원을 가도. 진단이 없이 처방을 받으면 그건 정확한 처방이 아니잖아요. 그 하자인들은 진단을 받으면 여기서 처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자 검사 진단, 여기서 주는 솔루션은 처방. 이해가세요? 그러면 비만 유전자 막을 수 있죠? 거기에 피부, 100만 원짜리 크림 써도 피부 더러운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정말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데도 피부가 계속 고민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엄마 화장품 훔쳐 쓰고 딸내미 화장품 훔쳐 쓰고 막 샘플 같은 것만 모아서 쓰고 그런데도 피부가 벽옥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피부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엄마가 피부가 좋으면 따님들도 거의 다 피부가 좋거든요. 이 유전인 거예요. 그럼 화장님 비싸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크림 바를 거 없어요. 화장님 피부 검사해서 화장님한테 맞는 걸로 쓰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크림을 쓴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돈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피부 검사해서 화장품 맞춤으로 설계받을 수 있다. 여기 이쪽은 피에 관련된 얘기예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피. 뭐 피가 문제가 되면 모든 병이 다 연결되죠.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뭐 다. 당뇨, 혈압 다 피에 관련돼요. 그 근본적인 피에 관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이 유전자 검사예요. 자, 여기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단 받으면 뭐 준다고요? 우리? 처방해 준다고요. 그럼 화장님들이 앞으로 불안했던 것들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겠죠? 화장품부터 건강식품까지 사장의 몸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솔루션이 나온다는 게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의 배경 제가 잠깐 설명하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직도 편견과 인식과 싸우는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해요. 야, 아미쿠젠 막 얘기하면 뭐 기술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 듣고 막 주식에 상장된 얘기 듣고 막 어떤 기술을 개발했고 어떤 막 제약회사에 막 납품했었고 이런 얘기 들으면 우와 하고 들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번에 다이렉트 유통을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그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잘 들어놓고. 다 좋은데 왜 그게 다단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S사 다닐 때요. S사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여기 연관 검색어라고 있어요, 위에. 제가 어떤 뭐 뉴스킨, 뭐 아메이, 아니면 뭐 시크릿 뭐 이런 거 검색 딱 하면 연관 검색어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 줄 아세요? 다단계 피해 사례. 다단계 피해 사례가 1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S사 전달할 때요. 딱 소개하잖아요, 회사 소개. 그럼 사람들이 핸드폰을 싹 들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핸드폰 딱 막았죠? 인터넷 보지 마세요. 다 초딩들이 쓴 거예요. 인터넷 보지 말고 제 얘기 들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미쿠젠 만나고 달라진 게 있어요. 회사를 검색하면 당당해지더라고요. 검색하세요.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회사에게 제가 길게 설명할 거 없으니까 그냥 회사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뒷 배경 너무 깨끗하죠? 네트워크를 위해 태어난 회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당당하게 사업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요. 이게 한 달 반 전에 제가 캡처한 거랑 조금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미쿠젠 딱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창이 이거죠. 저는 주식은 잘 모르는데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면 오늘 생겼다 내일 없어지진 않겠구나 정도는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 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에게 아미쿠젠을 분석을 맡기면 더 약간 어깨 으쓱해지지 않아요? 이거 돈 투자해야 되는 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당하셔도 된다. 회사 소개하실 때 당당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회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회사들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원료를 납품했던 회사다. 그 얘기는 이 회사의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다. 네트워크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에 회사의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제품이 어때? 이런 얘기는 묻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회장님. 이 회사의 연협 이렇게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던 회사인지. 왜냐면 제가 요즘에 느껴요. 내가 아미쿠젠 만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 뇌가 역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내가 서울대는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만큼 내가 무슨 유전자 공학 박사가 된 거 마냥 굉장히 제가 요즘에 똑똑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회사는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은 관심 분야로 관심을 가지기도 힘든 그런 분야의 회사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회사에 관련된 보도 자료 보세요. 대한민국 건강식품 대상 받았대요. 그러면 그냥 제품 좋고 안 좋고는 따질 필요 없죠. 1등 했대잖아요, 1등. 아, 저 제품은 참 잘 만드는구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유전자 검사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럼 사실 지금 있는 회사들 중에서 사실은 최고 베스트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죠. 자,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 나오죠? 뭐 항생제 만드는 회사도 있고, 키토산 만드는 회사도 있고, 유산균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감태 추출물을 연구하는 회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술력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다 우리 회사 울타리 안에 있는 자회사들이다. 그래서 뭔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어떤 회사의 기술을 빌려서 제휴 맺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우리의 힘이다. 라는 게 이게 아주 미래의 가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탄탄한 회사다. 지금 좀 회사 얘기한 거예요. 사장님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엔 우리예요, 우리. 제가 아까 네트워크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이제는 그렇고 똑같은 회사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똑같은 건강식품, 똑같은 화장품 가지고 승부 보기엔 이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을 준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보니까 회사의 뒷 배경이 백이 아주 너무 탄탄해. 그리고 너무 깨끗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의 타이밍이에요, 나의 타이밍. 우리는 이거를 두 자로 뭐라고 할까요? 선점이라고 하죠. 선점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사장님. 제가 S사 할 때 전 네트워크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들렸냐면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꼭대기에 점을 하나 딱 찍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S사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전 보상도 몰랐고 네트워크 몰랐잖아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친구 앉혀놓고 노트를 하나 딱 펴요. 삼각형 딱 그려요. 꼭대기 이거 하자. 끝. 제가 거기에 꽂혔으니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자들 들어본 적은 있잖아요. 막 헬기도 가지고 있고 전용기도 가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 어떤 특정 부류의 이야기지. 근데 여기 딱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리면 벌 것 같은 거야. 근데 저는 능력이 없고 특별하지 않았는데 선점에서 많이 벌었어요. 중요한 건 선점에서 돈을 벌었어요. 선점한 회사가 커져나갔죠. 근데 그 회사가 초심을 잘 지켜나갔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A사일까요? 맞춰보실래요? 이만큼 찼대요. 사장님들이 지금 이 회사를 선택하면 여기에 들어간대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개미라고 해요. 여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여왕개미가 따로 있죠.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일개미 여왕개미가 될 수 없거든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 회사? 여기는 이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회사라서 엄청 삼각형이 큽니다. 자, 이 회사 어디예요? 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예요. 제가 봤을 땐 파이는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삼각형을 키웠어요. 여기죠. 자, 사장님, 삼각형의 꼭대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장님, A사의 최고 소득자가 재작년에 소득세 신고한 게 67억이라 그래요. 사장님, 1년에 60억 버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네트워크 꼭대기에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얘기해 볼게요. 그 사람은 왜 여기 있을까요? 남들 하기 전에 먼저 안 사람, 남들 하기 전에 먼저 시작한 사람, 그리고 이 삼각형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버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버는 거죠. 자, 우리 아미고젠퍼시픽 이제 시작했어요. 지금 삼각형 요만큼 있는데 내가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 이만큼 커질 거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사장님 뭐 하시면 돼요? 버티면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1년에 60억, 100억 버는 사람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현실인데 사장님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 네트워크의 선점을 기본적으로 안 먹어요. 바닥에 꼭대기 한 번도 돼본 적 없는데 사장님들이 한 번 돼보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여기 가니까 이렇게 벌더라고요.
사람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이게 이만큼 커질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믿으면 되거든요. 사장님도 아메코제 도구 알죠? 제품 느꼈죠? 타이밍 이 타이밍을 알죠? 그럼 커질 거라는 것도 아시죠? 그럼 여기서 포기하면 바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점자가 들어오면 쟤들이 돈을 벌까 안 벌까, 저게 될까 안 될까 간 보던 사람들이 막 중간에 들어오는 것들을 추종자라고 하죠. 추종자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아, 저 회사 제품은 진짜 좋은 거구나 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사먹는 소비자들이 생겨요. 그럼 돈은 누가 번다고요? 여기 있는 여왕벌들이 번다. 저는 나중에 5년 뒤에 3년 뒤에 여기에 막 들어올 아메코제는 소비자들 저 솔직히 관심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만 여왕벌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여왕벌 되실 수 있죠? 자, 중요한 건 한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도 시작이다. 아까 권영희 선생님 처음 얘기했죠? 제가 1월달에 아메코제 시작하고 나서 저는 전사에서 글로벌 파트너들이 많았어요. 미국 파트너들도 많았고 일본 파트너들도 많다 보니까 아메코제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안 돼요. 아메코제 하고 싶은데 일본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안 됐었어요. 서우 선생님이 된다고 해서 저는 믿고 사인을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요. 서우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희망의 끈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미국을 시작하고 일본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 못하고 사실 시작했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을 5번을 갔다 오고 일본을 매월 가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달리는 만큼 보이지 않게 회사가 뒷받침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제가 다 열어버리려고 마음 먹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회사가 좀 불안했거든요.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난달 일본 세미나 완전 심장 터졌거든요. 황 대표님 그날 저기 작두 타셨어요. 신이 오셔가지고. 그게 황 대표님이 저렇게 작두를 타는 게 그 일본 시장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아마 직접 느끼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라고 건강 관심 없지 않겠죠? 미국 사람들이라고 건강에 관심 없지 않겠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아메코제네 도구예요. 전 세계인은 모두 다 건강해질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리고 전 세계를 우리가 먹는 거죠. 깃발 꽂고 다 우리가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파란 눈에 노란 머리 화장님 밑에 언제 더 보겠어요? 그죠? 일본 사람 위에 우리가 언제 올라가 보겠냐고. 아메코젠 퍼시픽 할 수 있고요. 저는 아메코젠 퍼시픽으로 우리가 국위선양하는 사업자들이 되지 않을까. 나라에 세금 많이 내는, 외화 벌어들여서 나라에 세금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자인데 자부심 느끼고 이 사업 지금 이 타이밍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흘러가는 역사 보면 아직은 작은데 성장률 장난 아니죠? 이게 이제 사장님들을 키워나가게 될 거예요. 1번 하면 뭐 하냐고요. 선점에 늑대 잘못 빠지신 분도 가끔 있거든요. 1번 하면 다 전번 줄 알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장님은 속옷 다단계 1번 하시고, 사장님은 고등어 다단계 1번 하시고, 사장님은 청소기 다단계 1번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1번이 되면 뭐 하냐고요. 2번, 20번, 200번이 안 생기면 소용이 없는 걸. 그러면 2번, 20번, 200번이 될 만한 회사를 가서 선점을 해야죠. 저는 그게 아메코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GSIB가 나와요. 아까 권영희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암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기본 유전자 검사를 꼭 해보신 이후에 이거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장님의 문제 근본을 제거하는 솔루션은 우리 15만원짜리 유전자 검사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그거 하시고 나서 GSIB까지 하면 암도 막을 수 있어요.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병 아니거든요. 지금 제때 발견하지 못해서 죽는 건데 최소한 그걸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과오는 범하지 않겠죠. GSIB를 하고 나면.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글로벌 시장이에요. 저는 이게 신문이에요.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거 미국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배포되고 있는 신문, 교차로라는 신문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메코젠 이야기를 듣고 기자님이 저희한테 인터뷰 요청을 먼저 했어요. 유전자 검사라고 했을 때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맞게 맞춤형 솔루션을 준다는 말에 너무 놀랬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했거든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물어보는데 회사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다단계를 하는데 이렇게 다단계 회사가 자랑할 게 많은 회사도 또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렇게 외국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곧 진출할 미국 시장도 일본 시장도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올 게 많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바이탈엑스처럼 아무도 따라 만들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제품들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비전이에요. 앞으로 내놓을 모든 제품들도요, 어디 다른 회사가 어설프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죠. 우리니까 만들 수 있는 제품들. 뭐든지 독점해야 돈을 벌죠. 항상 돈 못 버는 게 힘들어지는 게 뭐예요? 커피숍 차리면 100m 옆에 생기고 200m 옆에 생기고 커피값 100원 내리고 이러니까 다 망하는 건데, 중요한 건 나랑 똑같은 커피숍을 누군가 따라서 차려낼 수 없다면 이것도 다른 얘기죠. 우리 제품 아무도 못 따라하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 뭐 가슴 커지는 크림이 나온다는데 실험해볼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 실험하면 이렇게 모자이크, 눈 모자이크 해가지고 전후를 공개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견 시장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애견 이 시장이 사실 강아지를, 고양이를 반려견,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는 것도 우리가 최초로 시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이들 키 크는 거 나온대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서 요즘에는 평균 신장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남자들 180 안 되면 남자친구 안 가면 못 받죠 지금. 180 넘는 분들이 여기 없으신가 봐요. 개인적으로 여자들은 이상형이 뭐예요? 물어보면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게 키 큰 남자예요 라고 해요. 최소한 사장님들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내 아들이 많은 여성들의 이상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제품들도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아무도 유전자를 모를 때, 아무도 유전자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유전자를 공부하고 있어요. 유전자가 앞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미칠 건지는 전문적인 강의나 전문적인 영상을 찾아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남들은 유전자를 전혀 모를 때요,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앞서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의사보다, 변호사보다, 판사보다 우리는 똑똑하지 않지만 걔들보다 먼저 움직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 않나, 그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 먼저 시작하는 것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정부에서 유전자를 굉장히 확대를 시킬 거고 이 시장을 넓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장님들은 이 기회로 분명히 사장님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상 하나 간단하게 하나 좀 볼 텐데 보고 말씀드릴게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방식을 5개가 바꾼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대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었습니다. 1위가 생명공학, 바이오텍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었습니다. 유전자 편집하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한데, 이것은 간단하게 2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그러한 DNA를 자르는 가위 효소가 있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자를 지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이드 RNA가 있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러한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완전히 새 거로 개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퍼라는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퍼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중국에서 연구한 것에 비하면 어떻게 하냐면 죄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화장품 바르듯이.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파란 눈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냥 물 한 컵을 마시고 자면은 다음날에 파란 눈이 된다. 이런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현상의 기본적인 것은 유전자가 하는 것이고,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 색깔, 눈 색깔, 모든 단백질을 우리가 다 만들고 있다. 심지어 암을 만드는 것도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굉장히 나쁜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근간을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의 앱을 최근에 다운받아 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 앱도 없애요. 있는 앱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스마트폰의 앱은 뭐로 다 갈 것이냐면 유전자 정보 생명공학 앱으로 다 찰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박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앞으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가는 어디서 나올까요? 100% 유전자 편집 분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어린 학생도 많이 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뭔가 이상하게 매일 인공지능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은 구글, 아마존 이런 데서 다 모아가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제 생각에는. 여기는 대박이다. 여기가 대박인 거예요. 대박. 자, 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당신은 어딜 봐야 되냐? 돈 벌고 싶으면 무조건 유전자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문적인 제가 뭐 유전자 공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잠깐 틀은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언론에서 유전자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데 유전자 얘기를 해요.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들으면 유전자가 뭐지? 유전자가 뭐지? 지금은 우리가 유전자 검사 너 해봤니? 라고 얘기하면 뭐 그런 거 꼭 해야 돼? 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사실 3개월, 6개월, 1년만 지나가요. 유전자 검사를 나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찾아다닐 거예요. 우린 유전자 검사가 누군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우리 돈 벌어야 안 벌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시장을 보세요. 아무도 발이 닿지 않은 눈 쌓인, 아무도 발자국이 없는 하얗게 눈 쌓인 길인 거예요. 밟는 대로 내 거예요. 먹을 빵이 이렇게 많고 다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로 인해 누군가가 건강해진다면 우리 돈을 버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선생님 잘 보세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돈을 번다면 내가 건강해진다. 이게 아주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선택하시는 거예요. 뭐래요, 이쪽에? 자, 지금 아미코젠을 들었는데 이걸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럼 뭐래요? 진짜 돈 피해가는 재주 있으신 거죠. 목을 발로 차버린 거지. 그런데 이걸 선택하고 지금 이 타이밍에 집중한다. 그럼 회장님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 회사의 비전을 알아요. 사장님들도 아실 거고. 그러면 비전을 아는 만큼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지금. 그럼 사장님들 아까 먹을 빵 많다고 했죠? 뺏기면 안 되죠. 내가 아는 내 지인이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 다니지 남 밑에서 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빨리 움직여서 사장님이 정보를 주시고요. 사장님들이 이게 사장님들 인생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